1번의 답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선택지부터 먼저 본다. 아시겠죠? 4개는 항상 거리가 멀어요. 25년도 첫 모의고사 3월 모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의고사 날 영어를 최대 2등급은 올릴 수 있는 문제 풀이 방법을 핵심만 담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지만 핵심을 찌르는 방법들만 전부 담았습니다. 3등급 이하라면 이 영상을 절대 건너뛰면서 보지 마시고 예비고 학생들이라면 더욱더 1초도 눈을 떼지 말고 봐주세요. 속성과외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이 영상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모의고사가 가까워진 지금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하고 최종 점검을 하세요. 이 영상 하나 제대로 보는 게 혼자서 100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영어 등급 확실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풀이 방법을 다 알려드릴게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연습할 때 적용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메시지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입 딱 씻지만 말자고요.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18번부터 45번 이 리딩에서 결국은 크게 보면 주제를 잡아서 풀어야 되는 게 있고 주제 잡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크게 보면. 그럼 여러분 주제를 잡아서 풀어야 하는 것들은 어떤 마인드로 푸셔야 되냐? 해석했어. 쭉 해석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버립니다. 자, 쭉 해석합니다. 모르겠어, 버려. 자, 쭉 해석합니다. 아, 알겠다. 이 정도는 잡아둡니다. 쭉 해석해요. 모르겠어, 버려. 쭉 해석해요. 알겠어. 잡아둡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해가 가는 것들은 잡아두고, 아닌 것들은 버립니다. 이해가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2번, 3번, 4번 읽어서 이해시키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직독직했을 때, 뭔 얘기인지 알겠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해 가는 것들만 어떻게 선택지랑 연결시킵니다. 주제 잡아서 푸는 문제는 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18번은 그냥 편안하게 빠르게 쭉쭉 가세요. 그러다가 특히 중간쯤부터 집중한다. 답이 보통 중간쯤부터 나옵니다. 답의 어떤 힌트가.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지가 한글이죠? 그러니까 틀리기가 어렵다. 자, 19번 심경 변화입니다. 심경 변화나 심경이나 다 똑같아요. 심경 변화 뭡니까? 자, 앞부분 해석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잡아요. 그럼 뒤로 갑니다. 뒤쪽으로. 자, 그렇게 푸시면 돼요. 만약에 그냥 심경이다. 그럼 그냥 쭉쭉쭉쭉 해석하면서 해석되는 것만 잡아서 어떤 심경이구나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20번 주제 잡아서 푸는 거죠. 주제 잡아서 푸는 건 어떻게 푼다고 했어요? 어떤 마인드로 푼다? 안 되는 건 버리고 되는 것만 잡는다. 선생님 저는 다 안 돼요. 그럼 틀려야지 뭘 맞으려고 그럽니까? 도둑놈이에요? 자, 그런 경우는 틀리면 되고 다만 나는 짧은 문장들은 해석이 되더라. 그럼 그거라도 잡아서 어떻게 한다? 선택지랑 연결한다. 근데 선택지가 한글입니다. 한글. 그러니까 정답률이 낮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주장 그렇게 풀면 됩니다. 주제를 잡아서 푸는 문제들은 마인드를 편안하게 잡으셔야 돼요. 아니 그냥 아는 것만 잡아서 선택지랑 연결시킨다라는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선택지가 한글이다라는 거. 자, 여기 밑줄 부분은 전혀 주제랑 생뚱맞는 전혀 주제랑 상관없는 아무데나 밑줄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출제자의 의도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밑줄을 칠까? 자,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뭡니까? 주제를 잡아서 푸는 겁니다. 그럼 역시 어떤 마인드로 푼다? 아니 깔끔하게 다 해석되면 그런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다 안 됩니다. 그런 분도 그냥 틀리면 되니까. 저는 선생님 중간중간 됩니다. 그럼 그 내가 해석된 것들을 선택지랑 연결시키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선택지가 정말 중요하다. 이 선택지가 어떤 느낌이어야 된다? 이렇게 국어처럼 느껴져야 돼요. 1등급과 1등급이 아닌 학생들의 큰 차이가 뭐라고요? 1등급 학생들도 긴 문장 어려운 거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은 이 선택지를 깔끔하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속어법을 쓴다면 4개는 항상 거리가 멀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한 두세 문장이 해석이 됐어. 선택지가 깔끔해. 그럼 정답이에요. 이게 수능이에요. 수능 영어가 모든 문제에 완벽한 독해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 22번도 역시 주제 잡아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만 잡아서 선택지랑 연결해라. 선택지는 한글이다. 자, 23번, 4번 주제입니다. 주제 제목. 역시 똑같아요. 당연히 주제 잡아야 되는 거니까 역시 마음 편하게 어떤 마인드를 가져라. 되는 것만 내가 해석되는 것만 잡아서 안 되는 거 자꾸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되는 것만 잡아서 선택지랑 말이 되는 걸 연결해라. 선택지는 기본 단어들이에요. 선택지가 안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솔직히 2, 3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선택지에서 분명히 버벅대고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각의 모의고사들을 다 모아서 이 선택지만 다 뽑아내세요.
그래서 거기만 해석 연습하세요. 그래서 이런 선택지 정도의 길이의 문장들을 자꾸 해석을 해보면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선택지의 단어는 기본 단어니까 단어 숙지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런 주제 잡아서 푸는 문제들은 뭐가 관건이겠어요? 선택지를 완벽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해석이 되는 게 많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니까 독해 실력이 뛰어날수록 유리하겠죠. 그 독해 실력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에 유료 어떤 강의보다도 더 실질적인 독해법이 있습니다. 위에 띄워둘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25번 일치불일치 어떻게 풉니까? 자, 이 25번 문제도 18, 19번과 마찬가지로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시간을 줄이느냐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보통 이 도표는 어떻게 푼다? 5번부터 봅니다. 5번부터. 왜? 답이 4번, 5번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4, 5번에 답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5번부터 본다. 그래서 5번 보고 위에 보고 4번 보고 위에 보고 답 나오면 넘어간다.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1번이 답이 된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찍더라도 1번은 찍지 마세요. 26번 일치불일치입니다. 이 선택지의 내용은 위에 지문의 내용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1번 먼저 읽고 윗부분에서 찾고 2번 읽고 그 다음 밑에서 찾고 3번 읽고 그 다음 밑에서 찾고 그러면서 틀린 게 나오면 잡으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면서 풀면 됩니다. 27번, 28번 역시 밑에부터 보는 거예요. 밑에 1번 보고 위에 보고 2번 보고 밑에 보고 2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보고 위에 보고 선택지부터 먼저 본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25번부터 28번은 맞는 건 당연한 거고 시간을 여기서 굉장히 많이 세이브 시켜야 돼요. 그 아낀 시간 나중에 빈칸 순서 삽입해서 쓰는 겁니다. 자, 29번 어법. 어법은 늘 필수어법 7개에서 나온다. 2번 수능도, 2번 9월 모평도 무조건 그 필수어법 7개에서 나온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동사의 활용. 동사의 활용이 뭐예요? 동사 비스무리한 거 밑줄 쳐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다 동사의 활용이에요. 자, 2번, 대명사, 대동사. 대명사, 대동사. 2번에 나왔네요. 대명사, 대동사. 자, 3번 뭡니까? 수일치. 주어 찾아서 단복수 따지는 거. 4번, 형용사, 부사. 형용사, 부사. 형용사, 부사죠? 형용사, 부사. 자, 5번, 관계사, 접속사. 6번, 병렬. 7번, 투부정사, 동명사입니다. 이 7개가 맨날 나요. 아니,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세요. 아니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이 문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이렇게 맨날 나옵니다. 여기에 플러스 여러분은 기타어법을 해주시면 돼요. 기타어법. 이거 이외에 뭐 도치라든가 가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7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어법은 뭐다? 보너스다, 보너스. 아니, 지금 보세요, 여기. 관계사, 접속사, 대명사, 동사의 활용, 형용사, 부사, 동사의 활용.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거 보고 그 7개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7개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역시 제 영상에 다 있으니까 찾아서 공부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 30번. 어휘는 솔직히 가장 스킬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어휘들, 밑줄 친 어휘들은 절대 어렵게 안 나옵니다. 말 그대로 문맥 어휘예요. 문맥 어휘. 그러니까 해석했을 때 이상하지 않으면 넘어가라. 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이상하지 않으면 넘어가라. 그런 마인드로 푸세요. 그리고 답이 되는 경우는 정말로 이상합니다. 앞뒤가 연결이 안 되거나 완전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답으로 나올 경우가 많으니까 자, 그런 경우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여러분 이제 빈칸 추론인데 이 빈칸은 뭐예요? 주제랑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주제랑 연관되는 부분. 출제자가 아무데나 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마인드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되는 거는 잡고 안 되는 건 버린다. 되는 것만 잡아서 어떻게 선택지랑 연결시킨다. 뭐를 하면서 속어법을 쓰면서 왜? 내게는 뻘소리 하니까. 자, 그래서 빈칸 잘 푸시는 분들이 주제 제목 잘 풀고 주제 제목 잘 푸시는 분들이 빈칸을 잘 풉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풀이법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지 이 주제 잡아서 푸는 걸 정답률 올린다고 했어요? 선택지가 깔끔하게 해석이 돼야 된다. 1번 조건. 두 번째 뭐다? 해석되는 문장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한 문장이라도 해석되면 그것을 선택지랑 연결시켜라. 그렇게 해서라도 실전에서 시험장에서 풀어서 맞춰라. 이 빈칸 푸는 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제 영상에 역시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실제 독해하면서 어떻게 풀리는지 자세히 나오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세요. 자, 흐름 문제 어떻게 풉니까? 흐름 문제는 여기가 주제입니다. 여기가 1번 앞에가 보통 주제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제 잡아서 그 주제랑 어긋나는 거, 뻘소리 하는 거 하나 잡으면 되고, 만약에 나는 주제가 이해가 안 간다, 해석이 좀 잘 안 됐다,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혼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잡아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 삽입입니다. 자, 여러분, 순서 삽입에서는 공통된 팁을 4가지를 좀 아셔야 돼요. 뭐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냐? 첫 번째, 대명사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대명사. 자, 여러분, 대이나 뭐 시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오지 않죠? 앞에서 한번 언급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명사 부분 잘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더 플러스 명사. 얘도 갑자기 이 명사가 튀어나올 수 없거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플러스 명사는 앞에서 한번 언급된 걸 얘기할 때 써요. 그래서 이 더 플러스 명사도 큰 힌트가 된다. 세 번째, 네 번째 힌트가 진짜 중요한 힌트입니다. 뭡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3번 뭡니까? 연결사를 잘 봐야 된다. 연결사. 자, 연결사는 단순히 뜻만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 연결사가 같은 얘기를 할 때 연결해 주는 거냐, 반대 얘기를 할 때 연결해 주는 거냐를 알아야 돼요. 같은 얘기 할 때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뭐 이런 것들. 반대 얘기하는 거 however, 뭐 on the other hand 같은 거. 그러니까 연결사는 그냥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세요. 같은 얘기를 연결할 때 쓰는 거냐, 반대 얘기를 연결할 때 쓰는 거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결사 중요하다. 네 번째 진짜 중요합니다. 뭡니까? 지시 형용사다. 이 지시 형용사는 뭡니까? 이런 겁니다. this, that, these, those, such 플러스 명사.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제가 만약에 이 차라는 말 갑자기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명사에 대한 언급이 앞에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시 형용사가 나오면 정답으로 이끄는 힌트가 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순서 문제 어떻게 푼다? 제시문 먼저 빠르게 읽는다. 그 다음 A 앞부분, B 앞부분, C 앞부분만 읽고 제시문 다음에 첫 번째 나올 거를 속어법을 써가면서 찾습니다. 아까 말했던 네 가지 힌트를 활용해서. 그럼 보통 웬만하면 자, 첫 번째 걸 찾아서 마무리를 하면 나머지 거는 굉장히 쉽게 연결될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앞부분을 다 봤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시간도 세이브하고 정답률도 높이는 방법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삽입 문제 볼게요. 삽입 문제 또한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그 방법들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냐? 이 제시문은 안전한 밑에 지문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빠진 자리는 앞뒤가 매끄럽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끊어지는 느낌이 강할수록 문제가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끊어지는 느낌이 만약에 약할 때는 여기에서 또 힌트가 주어질 확률이 높아요. 아니, 각 번호마다 앞뒤 연결이 끊어지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 다 매끄러워. 근데 여기도 아무 힌트가 없네? 그럼 그거 어떻게 풉니까? 그러니까 출제자가 여러분들께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 분명히 끊어지는 느낌이 난다. 자, 그 다음. 자, 40번 문제는 요약문인데 당연히 밑에 요약문 먼저 보시는 겁니다. 먼저 여기를 해석하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런 얘기 하는구나 정도를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면 훨씬 쉽다. 그래서 나오는 거 잡아주면 됩니다. 근데 보통 1번의 답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장문도 어차피 제가 앞에서 다 말한 유형들이니까 뭐 제목하고 어휘 앞에서 말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43번부터 45번. 이거는 순서 문제의 확장판이에요. 그러니까 A를 먼저 빠르게 본다. 제시문을. 그 다음에 B, C, D의 앞부분만 본다. 앞부분만. 그렇게 해서 순서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해 나가면서 지칭이 답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내려가는 겁니다. 1치, 1치.